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자,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사모님이 윤상현에 전화했지. 명태균 개입 정황 또 공개. 이거는 뭐 명태균 개입 정황이기도 하지만 김건희가 최근까지도 이번 총선까지도 공천에 관여를 한 그런 정황이 확인된 녹취록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하루 앞둔 총선이 아니죠. 2022년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4월 중순에 명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자, 명씨의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김건희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공천위원장이었던 윤상현에게 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가서 난리를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이 함성득이라는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패밀리죠. 그 총선 때 이 함성득이 그 영수회담을 물밑 협상을 했다. 뭐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 것.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 내보고 그러니까 명태균 보고 윤석열이 개 XX라 하더라. 이 개 XX가 미친 XX가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그 김영선에게 공천을 달라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윤상현이 대단히 반발을 했다. 요 내용은 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윤석열의 육성과 대단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당에서 말이 많았다. 그냥 김영선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참 말이 많았다. 요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상현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하도록 한 게 명태균 자신이라는 그런 음성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명태균 발언 내용이에요. 통화 내역입니다. 나보고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김영삼, 김대중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니까.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부처다. 역시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와 좀 김건희와 연관이 있지 않겠나 그러는데 명태균이 좀 신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데서 김건희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거 아닌가. 김건희뿐만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국민의힘의 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진짜 명태균을 미륵보살, 부처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본 건데. 자, 이 예지력. 요 얘기는 강혜경 씨도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명태균이 좀 예지력이 있다.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결국 무당 문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 문제. 명태균들도 결국은 무당인 거죠. 이 예지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름 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명태균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예지력에 여론 조작이 더해지니까 예지력이 뭔가 과학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예지력이 아니지 뭘. 자기가 그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자, 이 예지력이 공천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 예.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허황되고 황당하다. 어떻게 시작된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일방의 주장이 사실인 양 전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상현도 예. 요 내용이죠. 예, 화면을 안 바꾸고 그죠? 허황되고 황당하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실로 들통이 날 걸. 참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참 대한민국에 다 뭐 명문대학들 나와가지고 예, 대한민국 오랫동안 뭐 금배지 달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왔던 이 정치인들이 뭐 결국은 점쟁이인 거죠. 예, 일개 점쟁이의 농락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명태균 관련해서 예, 그 강혜경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예,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요. 같이 보시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이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윤석열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 감옥 신세를 져야 될지도 모를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예,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입증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단독 특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의 소리를 위하여 실제 우리가 81회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무료 제공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의 계산서를 들고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81회 여론조사의 비용은 3억 7천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사실은 그 동네에서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줬다는 소문이 계속 나니까 네. 여론조사를 의뢰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원래 제시한 금액은 그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해주는데 1억이에요. 1억. 컨설팅 한번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컨설팅에 대한 여조를 해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한번 하면 그거 하는 게 이제 1억을 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건이 크고 81번이나 이제 이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은 3억 7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혜경 씨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계산서가 3억 7천인 건 맞는데 실제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일부만 취했을 가능성이 아니, 크고 녹취록에 보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수십억만 이런 얘기 나와요. 수십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은 서류상 이야기와 구두상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윤석열 관대 윤석열 대통령 뭐 종이 쪼가리가 뭐 중요합니까? 뭐 말로 하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사람인데. 아니 그리고 진짜로 민주당 어떤 인사도 지금 제가 이제 아는 의원님이신데 네. 그분들 처음에 이제 나 선거 나올 때 이 사람이 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누가 추천을 네, 해갖고 네. 그랬더니 돈을 너무 많이 비싸게 불러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세용지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거는 그러면 엄청난 금액으로 아크로비스트 한 채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공짜로 해주면서 무슨 혜택을 원했는가? 이거는 더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저의 허위 사실이고 다 유언비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도 있네요. 산단이 뇌물일 수도 있다. 대가성. 그런 얘기까지 못 하겠고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정말 황당한 얘기죠. 예, 영상이 대통령 선 예, 됐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은 예, 꼭 뒤로 이게 유튜브가 이어져 가지고 예, 중간에 좀 잡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예, 대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3억 7천을 영수증을 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이건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걸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러 예, 가지고 갔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3억 7천의 계산서를 뽑아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는 그 3억 7천에 대한 대가로 공천권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김영선을 꽂아준 겁니다. 그리고 또 김영선은 그 대가로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에게 준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얘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주장한 거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하면은 시장가가 통상적인 시장가가 1억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비용만 들어가는 건지 컨설팅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론조사는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명태균이 잘해준대 여론조사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론 조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이 요구를 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이지 본인이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찾아왔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도 명태균이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게 뭘 잘하는 겁니까? 응?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잘하는 게 뭐예요? 이거 상담원들이 무슨 상냥하게 전화를 해요? 응? 아니면 뭐 컴퓨터가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돌려? ARS가? 다른 데보다 막 빠르게 돌아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거는 데이터를 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민주당 의원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 귀에까지. 그러니까 1억 원을 받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작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명태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있고, 군산의 신영대 의원이 일단 검찰의 그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민주당 경선 때 김의겸 의원하고 경선을 했는데 당시 제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왜? 김의겸 의원이 당시에는 완전히 뭐 민주당 공천판이 다 뒤집어지는 판이었잖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볼 때는 가장 개혁적인 성향에, 그리고 잘 싸우는, 뭐 청담 게이트를 국회에서 폭로했던, 자기 의원 금배지를 걸고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원이고 인지도도 높고 또 청와대에도 있었고, 누가 봐도 이게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신영대 의원은 여러분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예전부터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정이라고, 바이러스가 맞나 그게? 영어가? 세균이 바이러스인가요? 세균이 영어로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다르죠? 같나? 바이러스정? 아무튼 뭐 제가 아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 그 바이러스 정이라는 분이 여론조사 기관과 뭔가 결탁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 아, 박테리아. 맞다, 박테리아. 예. 그죠? 예. 바이러스하고 이제 박테리아는 다르죠. 예. 예, 박테리아 정. 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죠?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돌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 여론조사 같은 좀 이상하다. 저도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그런대로 혁신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냥 김의겸은 좀 지역에서 또 늦게 내려갔고, 지역에 뭐 지역 민심을 좀 못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검찰에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파다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 정치판에 이 정치 브로커가 파다한 거예요. 파다. 이게 또 유튜브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밀정들 동물농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판이 이게 정치 브로커 판이 됐어. 응? 그래서 정화를 해야 돼요. 어쨌건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아니면 본인이 나는 정치 브로커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 얘기를 하든지, 겉으로는 무슨 언론인 흉내를 내면서 이재명 파리 하면서 뒤에서는 정치 브로커, 정치인들하고 엮여가지고, 네? 브로커 짓이나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유튜버들이 대체적으로 공정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 방송 잘해가지고 슈퍼챗 많이 받고 시청률 뭐 광고 수익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상한 짓들을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꼴 나는 거예요. 명태균 꼴이 나는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얘기가 옆으로 약간 돌긴 했지만은 3억 7천이 아니라 예, 지금 81회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건당 1억씩 치면은 81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명태균이 3억 7천은 명목상 최소 비용을 가져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려면은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81회를 돌리려면. 예, 그거에 대한 실비를 요구했던 것 같고 그 실비도 못 주겠다고 공천권으로 대신 준 거 아닌가. 근데 그것만 줬을까? 이철우님, 푸틴이 트럼프에게 요청해서 CIA 나서서 예, 윤통 비리 드러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그 정도야 예, 검사들 바뀌죠. 예. 트럼프를 또 너무 믿지는 마세요. 아, 미국 놈들 믿을 거 못 돼.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뭐 채널들 보니까 뭐 누굽니까? 해리스가 돼야 된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막 갑을 논박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좀 덜 시끄럽지 않을까?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지 않을까? 어쨌건 본인이 입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뭐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놈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뭐 노관하고 윤석열을 트럼프가 끌어내리고 해리스가 되면은 뭐 민주당이 노관하고 예, 뭐 아니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에서 밀어주고 뭐 이렇게 안 봐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저거 윤석열이랑 같이 가다가는 우리도 좆되겠다 싶으면은 예, 미국에서 뭐 손을 쓰는 거고 예, 그냥 윤석열이 그래도 계속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손을 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대선에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저는 사대주의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언제 우리 국민들한테 뭐 유리한 방향으로 뭘 해준 적 있어요? 한번 곰곰이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보세요. 한국전쟁 때 뭐 도와줬다고는 하지만은 그 뒤로 한국전쟁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문제는 첨예하니까 그거는 빼놓고 그 뒤로 미국이 우리한테 뭐 큰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해준 게 있냐고. 그런데도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미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 저는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그건 미국 애들이 볼 때 야, 윤석열이 낫겠다. 그러면 뭐 윤석열 미는 거고 이재명이 낫겠다 싶으면 이재명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민주당이 되면 뭐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예? 공화당이 되면은 윤석열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오바마가 됐을 때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예? 그 오바마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방위비 분담금 10원 한 장이라도 깎아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다 관심 없고, 예, 미국 대선도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미국 대선도 우리나라 대선처럼 누가 이기건 한 0.73% 차이로 이겨가지고, 예? 아주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국이 아수라장이 되기를 제가 바라느냐. 미국이 내부 사정이 시끄러우면요, 남의 나라 가서 전쟁은 안 할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가 복잡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하고, 팔레스타인 가서 전쟁하고, 뭐, 한국에 와서 전쟁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야, 그냥 차라리, 아유, 누가 되건 뭐, 크게 나쁠 거 없으니까, 아유, 크게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아주, 예? 아사리판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당장 윤석열을 트럼프가 멱살 잡고 끌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거는 뭐,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끌어내릴 힘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거야. 예? 5.18 때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촛불혁명도 그렇고 뭐 미국이 예? 밀가루 초콜릿이라도 보내줬습니까 우리한테? 촛불혁명 할 때 그 추울 때 개고생하는데 야 대한민국 국민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고생이 많다. 우리가 초콜릿이라도 보내주자. 뭐 그랬습니까? 예? 그뭐 트럼프한테 기대요. 그 미친놈한테. 오늘 보니까 트럼프 진짜 미친놈이야. 그 펠로시 그 국회의장 예, 한테 뭐 미친년 비치라고 그랬더만 방송에서 야 미국은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그래도 뭐 하원 의장한테 뭐 미친년 뭐 이게 뭡니까 비치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개년인가 응? 우리로 얘기하면 쌍년 아니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도 미국도 그렇지 미국 정치 수준이요
사실 우리도 요즘 아주 뭐 우디 알런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뭐 개판 5분 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그런 식으로 뭐 쌍욕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 예컨대 무슨 나경원을 보고 민주당 의원이 우리 뭐 시민들이야 뭐 그런 소리 하죠. 나경원이 국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국회에서 나경원이 야 국상 뭐 이러진 않잖아. 어? 막 김건희 특검하자 이렇게 난리친다고 그래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야 이 줄리냐나 뭐 이러진 않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대선 후보가 그것도. 어? 대선 후보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한테 막 국상이라고 그러는 걸. 야 이 국상냐나 뭐 이래버린 거야 펠로시한테. 그래갖고 이제 막판에 그것도 뭐 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 보수층들을 좀 자극해갖고 샤이 트럼프 뭐 표를 좀 끄집어내 보겠다. 그런 뭐 전술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정치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봐요 저는. 그냥 쇼야 정치가 아니고. 헐리우드 드라마나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보는 거랑요. 그냥 얼굴마다 하나 세워놓고 나라는 뒤에 돈 많은 놈들이 좌지우지하고 자본들이 군산복합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뭐 그런 나라에 우리가 뭘 기대입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예, 미국 대선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할 필요 없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건 괜찮아요. 예, 뭐 배팅하는 거 있잖아. 뭐 배팅 업체들이 배팅도 하더라고 미국은. 예? 대선에 누가 이기느냐를 가지고 도박을 해요.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아,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그 기사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 이게 제가 오늘 낮에 뭡니까? 그 왜 불상을, 예. 오늘 제 썸네일에도 불상을 또 올려놨어요. 왜 불상을 지금 올려놨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낮에 제가 방송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나이트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마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깠는데 나보고 이 내용이 나왔어요. 나보고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야 이게 제가 무슨 촉이 좋은 건지 낮에 했으면 이제 좀 아까울 뻔했어. 근데 제가 저녁대로 미뤘더니 야 이런 또 민주당에서 제 방송을 위해서 녹취록을 또 친히 까주시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방송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녁 때 안 되니까 그 사이에 까준 거예요. 예? 명태균이 미륵보살이다 이런 녹취록을. 그래서 이거 최한욱 TV 흥하라고 이재명 대표와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륵보살이라는 단어가 왜 주목해서 봐야 될까 이건데 명태균이 어제 올린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에요. 글도 한 장 없고요. 한자 없고요. 뜬금없이 그죠? 이 관세음 보살상을 올려놨어. 이게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억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저도 모르죠. 이건 왜 올렸는지는. 그런데 지금 의미 없이 뭘 올려놓을 상황은 아니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대중들이 알아야 되는 메시지다 라고 하면 몇 자 적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적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밑에 있는 보살과 같다.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을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사진을 올렸는지를 설명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올린 건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사진을 보면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을인자 새기고 있고 내 부처의 심정으로 견디고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자, 이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만날 수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문답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메신저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없는 사람, 지금은. 오직 이런 방법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길이 없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딱 답이 나오죠.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있으시더라고. 제가 뭐 여러 채널들을 보고, 커뮤니티도 보고, SNS도 보고 이랬는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김건희에게 혹은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게 무슨 도대체 사진이길래, 이게 김건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런 내가 지금 부처의 마음이다. 내가 정말 인내하고 참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대중들도 알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죠. 김건희와 명태균만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김건희와 명태균만 알 수 있는 사이다TV님, 저는 명태균이 화전 양면수를 쓰는 것 같아요. 서영교 단장이랑 거래 트는 과정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다리를 걸쳐야죠. 명태균은. 민주당에도 한 발 걸쳐놓고 국민의힘에도 한 발 걸쳐놓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예컨대 이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만사님, 저건 이순신 장군님과 접신한 최평한테 보낸 거군요. 저한테 보낸 메시지인가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하이님, 그 추론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다가 그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윤석열과 이재명 양쪽으로 제가 볼 때는 선을 댈 거예요, 지금. 제가 명태균이라면.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민주당의 다리를 걸치는 거는 감옥을 안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뭐 사면이 되거나 아니면 정상 참작이 돼서 공익제보자가 되면은 좀 형이 좀 가볍게 받는다거나 이럴 문제지, 아예 감옥을 안 가는 방법은 없어요. 민주당에 손을 대면. 그래서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윤석열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감옥 절대 못 간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게 윤석열 쪽, 김건희 쪽의 요구사항이고, 이게 실패를 하면은 민주당 쪽으로 선을 대지 않겠냐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명태균한테 기순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요, 그러면은 명태균이 이재명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러면 큰일 나지 싶어가지고 이거를 덮어버리고 불기소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즉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랑 붙어가지고 윤석열이 명태균을 덮어버린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돼서 윤석열은 끝납니다. 이것도 좋고요. 명태균이 이재명 민주당 쪽에 가가지고 공익제보를 하면 이것도 윤석열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좋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예요. 명태균이 어디로 가건 국민이 이기게 돼 있다 라고 보는 게 저의 정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붙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화낼 필요가 없어. 왜? 그걸로 윤석열은 완전히 무덤 파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민주당 쪽으로 오면은 그럼 더 좋죠. 한 방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명태균이 양다리를 걸치고 간을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일 가능성. 그리고 누군가에게 휴대폰 4개를 지금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까고 있죠. 이준석이 거 까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민주당 쪽으로 녹취록을 찔끔찔끔 흘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으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노정면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건 누군가 계속 먹이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찔끔찔끔 필요한 걸 보내주고 있는, 민주당이 다른 경로로 확보한 녹취록도 있지만 계속 제보를 살살 던져주는,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압박하는
이런 전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직접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자를 이용해서 지인들을 이용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대화 내용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요 사진 한 장, 예, 요 관세음 보살상, 예, 고려시대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김건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뭔가 도대체 찾아봤습니다. 자, 똑같죠? 자, 좀 전에 보였던 명태균이 올렸던 사진, 예, 요 사진. 자, 앞에 거 명태균 SNS를 캡처한 사진은 명태균이 올린, 그죠? 불상이고요. 제가 요걸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불상이 나왔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요거는 뒤에 배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확실치가 않아. 예. 근데 제가 찾아낸 사진, 똑같은 거죠, 이거. 거의 구도도 똑같습니다. 이 사진은 뒤에 배경이 보이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불상입니다. 관세음보살 좌상이에요. 고려시대의 작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상을 명태균이 하필 왜 저걸 올렸을까요?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이거는 김건희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추론을 하고, 그렇다면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을 만한 관세음 보살상과 감세음 보살 좌상과 김건희와 연관이 있을 만한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이든 만찬장의 국립중앙박물관. 예. 정권 초기에 바이든이 방한을 했죠.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예, 그때 만찬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주말 관객 어떡하라고, 이런 기사가 주간조선에서 나왔습니다. 복만사님, 저 자세 김건희가 최 목사님 앞에서 가래침 뱉을 때 자세인데 그런 걸 암시한 건가요? 자, 2022년 5월 20일이에요. 윤석열이 취임하고 직후고,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저 때. 김건희가 바이든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서 안내를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저 작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5월 20일이니까요. 5월 9일까지 윤석열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5월 20일면은 당연히 소통을 하고 있었을 때죠. 자, 저 행사에, 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중앙박물관에서, 물론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은 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할까 국민들이 의아해했을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명태균의 영적 조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자, 명태균이 국립중앙박물관 만찬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녹취록을 명태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이 그런 영적 조언을 한 이유는 본인이 미륵보살이다, 부처로 불린다. 자, 이 불상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었나? 예, 이 불상에 어떤 무슨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야,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여기 가가지고 만찬을 하고 저 미륵보살을 내 길을 받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아냈어요.
뭐 저는 영적인 무당의 세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관세음 보살 좌상이 어떤 무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못 찾아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바이든을 불러라. 거기서 만찬을 해라. 그리고 저 불상의 어떤 기운을 받아라. 이런 조언을 명태군이 했을 수 있고 그 조언대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됐던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추론인데 명태균은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김건희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나눴을 거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무당 말 듣고 보살 말 듣고 정상회담 일정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김건희에게 자신과의 어떤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사진을 요 사진을 보여드려야죠. 명태균이 김건희는 알아듣겠죠. 명태균이 올려놨던 것 아닌가. 그런 제가 추론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관련된 기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호암미술관 불교미술전 6만 명이 찾았다. 국보급 걸작 52점이 전시가 됐다. 이재용 회장 무려 5차례를 방문을 했다. 삼성문화재단은 호암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을 찾은 관람객이 6만 명이 넘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게 4일이니까 올해네요. 올해 6월 4일이에요. 올해 6월 4일. 연꽃처럼은 그동안 불교 미술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초점을 맞춰 젠더의 관점에서 이게 여성이구나. 여러분 이게 그죠? 맞아. 관세음 보살이니까 여성이죠. 이 명태균이 아니라 김건희네. 하이님 SOS 아닐까요? 이게 명태균이 아니라 김건희야, 김건희. 요걸 보니까, 요 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제 딱 감이 오네. 불교 미술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초점을 두고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까지 불교 미술을 조명한 전시회고요. 3월 27일에 개막이 됐어요. 총선을 앞두고 개막을 했네. 총선용으로 했나? 이 전시는 16일 폐막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00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이런 거고요. 자, 그거 맞네 진짜. 아까 복만사님이 얘기했던 이거 김건희 가래침 뱉는 또 이게 김건희 자세네. 그래가지고 이걸 찍었나 보다. 이게 김건희다. 이게 김건희 관세음 보살이다. 그래갖고 건희 아들 이재용이 5번이나 갔대. 그 바쁜 사람이 회장이 이 전시회를 5번이나 방문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행사를 삼성에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 제목이죠. 진흙에 물든지 않은 연꽃과 같이 불교 미술 전시회를 이분이 갔다 왔어요. 6월 30일에. 불교 미술 전시회.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에서 성젠더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불교 미술을 조망하는 최초의 대규모 불교 미술 전시회. 마감일을 하루 전날 관람을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관람 후기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요 내용들까지 전시회 내용들까지 블로그에 이렇게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전시 다시 타연하는 여성, 여성의 몸, 모성과 부성 이래갖고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으셔서 고맙게도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방송할 수 있게 돼서 이 블로거 분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제 방송을 보실진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뭔가 그러고 제가 쭉 여러분 보세요. 쭉 이런 이제 작품들이 전시가 된 거예요. 거의 전시된 작품 모두가 소개가 돼 있죠. 예, 쭉 이렇게 제가 야, 좋은 그림 많네. 그러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6만 명이 관람한 이재용이 5번이나 본 그런 전시회가 되시겠습니다. 최한욱 격조 높은 최한욱 TV가 아니면 볼 기회가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쭉 보세요. 예. 쭉, 예. 이거 자세히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다는 못 보여드리고, 예. 쭉쭉. 예. 연꽃도 있고요. 엄청 많죠, 내용이. 예. 쭉쭉 저도, 이분 왜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길게 쓰셨어? 하면서 포기를, 에이, 뭐 별거 없나 보다라고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시죠? 이거 일본 작품도 있어요. 그죠? 이거 뭐 다 봐도 일본. 예, 일본이 나타나니까 뭔가 느낌 싸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살살살 쭉쭉, 에이, 별거 없나 보다. 에이, 그만 찾아봐야 되겠다.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으시죠? 그죠? 뭘 이렇게 많이 올렸어? 이게 별로 연관이 없나 보다 하던 찰나에 관세음 보살, 변신과 변성. 아니, 변신? 변성? 변신과 변성? 요거는 이제 젠더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목이 있는 거야? 눈이 반짝 뜨이더라고, 제가. 변신하면 또 그분 아닙니까? 얼굴 전체를, 그죠? 거의 그 변검 수준으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잖아. 예? 그 다음에 어떤 변성도 좀 의혹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잘못 던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금동 관세음 보살 입상, 예? 보상 입상, 막 이런 게 나와. 이거 잘하면 나오겠는데, 뭐가 나오지? 예, 관세음 보살상들이 이렇게 그림과, 예, 쭉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거 인도에서 왔나, 이건? 예,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있지? 예, 이렇게 관세음 보살 그림도 나오고, 예, 이제 슬슬 느낌 오죠. 요거 김건희 요거 딱 가래침 뱉던 그 방석집,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하여튼 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자세예요. 요 상을 보면서 느낌 확 온 거지 나는. 야, 이제 오는구나.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좀 줄여야 되겠어. 왔다니까.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이거 딱 맞잖아요, 이거. 응? 이거 겨우 찾았는데. 이거 날아간 줄 알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겨우 찾았는데. 이거 지금 줄여가지고 잘 안 보여서. 겨우 찾았는데. 어디로 갔지? 이거 아까 못 봤었죠?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 어디 갔습니까? 이걸 여러분들께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관세음 보살 밑에 이제 뭐 이게 달마상인가? 어디 갔어? 이렇게 많이 했어 이분이. 겨우 찾았는데.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너무 블로그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좀 적당히 하시든지 좀 나눠서 해주셨으면 찾기가 좋았을 텐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전시가 됐다라는 거. 네? 요거. 목조 관세음 보살 좌상. 고려시대 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이재용이 5번이나 갔다 간 전시회. 바이든도 갔던 그 작품. 이걸 명태균이 암호로 썼습니다. 자, 삼성이랑 얽혔든지 바이든이랑 얽혔든지 뭐가 얽힌 거죠, 여러분? 자, 명태균이 최후의 협박장을 보낸 거 아닌가요? 이거 벌써 12시가 다 됐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려야 되겠네. 이거 잠깐 족가고 가야 되는데, 내일 또 방송 쉬잖아. 그럼 잠깐 족가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
자, 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요 스토리를. 예. 예, 명태균 변호인 명시 8일 검찰 출석. 예,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예, 갑자기 윤석열이 7일 무제한 기자 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소환 일정을 어제까지만 해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변호인이 밝혔어요. 명시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황우여도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된 사람들이 명시의 변론을 맡았죠. 자, 마지막 협박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윤석열이 기자회견 잡고 명태균은 8일 날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딜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지금.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린 딸 충격 걱정, 지하로 보내달라. 명태균 검찰에 8일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딜이 이루어진 것 같죠? 예, 뭐 별로 명태균 출석이 뭐 상황에 어떤 변동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 큰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들려요. 대충 뭐 벌금 정도로 검찰에서 마사지 해주고 마무리하려고 한다. 자,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실수한 거예요.